정조 실용복지대학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장애인 학교 문제로 인해서 점점 불거지는 뉴스들 많이 보셨지요? 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생기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타이밍에 어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을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장애인과 관련된 건데 특히 우리 조선시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조선시대 장애인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적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세입니다. 좀 일단 배우로 한 분이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정조 실용대학 애정이 많은데 아시죠? 얘가 두 번째예요, 교육이.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도 강의를 했었고 그때 강의할 때도 사람 수는 적었습니다만은 그 강의 제목이 장애인들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관계되는 아시겠지만 성년 후견제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이번에도 조선시대 장애복지 정책이랄까 장애인 정책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고심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단체에 내노라 하는 장애인 단체 중에서 가장 한국에서 첫 번째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옹호를 위해서 설립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인터넷 치면 아십니다. 1987년도에 올림픽 해를 나는 전에 만들었는 단체가 진짜 권익문제연구소라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국의 지역에 몇 개, 한 10개 정도의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그 사무국장을 했고 사무국장을 한 10수년 동안 하고 그 인권센터장을 갖다가 했어요. 마지막에까지 인권센터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이사장이 대한장애인 신문사를 하면서 인천에 이제 오시게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저희가 하는 것을 다 봤죠. 그 연구소가 하는 사업들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그때만 해도 진짜 암울한 시대 쪽 도관이라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런 장애인들의 문제.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중앙에서는 한 20몇 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계셔요. 그리고 인천에도 한 7분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위촉해서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익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2014년도에 그것이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은 이제 다른 그 단체, 장애인 단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무렵에 연구소에서 열심히 했었죠, 활동을. 그리고 인천에는 물론 그 전에 장애인들 단체가 있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저희 연구소가 생기고 제가 혼자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지금 한 7, 8명 정도 직원을 만들어 놓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업을 제가 프로젝트를 넣어서 이제 딴 거죠. 따가지고 돈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나온 지 그래봤자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 사업은 2개네요. 그리고 그것도 돈 받는 거는 시에서 지원받는 거는 몇백만 원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돈 벌어서 하는 그 활동 보조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기관과 교육사업을 제가 같이 따봤거든요. 2007년 시작할 때. 근데 그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연구소가.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그런 사업들을 갖다 다른 기관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다 가지고 가 2년 사이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연구소와 특히 제가 굉장히 공익 활동을 이렇게 주로 많이 했었고 기자회견, 토론회, 세미나 이런 거 이제 그 인천 지역의 장애인권 지수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조사해서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그 투표권 참정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가 발표하고 이랬어요.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그 조선시대의 뭐 장애인 정책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어오셨으면은 진짜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감수성 이야기하고 조선시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 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별로 뭐 다 별로도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행사장에 가니까 국회의원, 뭐 시장님,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용어 자체가 아직도 비인권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확한 용어를 모르더라고 연설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권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아요, 속이.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용어를 바꿨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바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장애자예요. 장애자라고 바뀐 거 옛날 장애자였어요. 근데 장애인으로 바꾼 지가 2003년도야. 법이 바뀌었어요. 장애인이라고 용어를 써야 돼. 그리고 다른 유형별로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어. 그래서 제가 놀랐지. 사회적 지도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이제 뭐 저는 제가 요 프로필을 갖다가 약간 수정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건 다 넘어가겠다. 다 하니까. 장애 문제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강의하면서 나오겠지만 일단은 90% 이상이 지금 현재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장애인이 안 될 것이다 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90% 넘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10%도 안 돼요. 그런데도 나는 장애인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념이에요. 그런 걸 갖다 잡아야 되고 여기 와서 교육을 하셨지만 그 GMO 관련된 전문가가 와서 강의했잖아요. GMO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있고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태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있다는 게 문제가 많고 장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90%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참 예. 그럼 제가 저 자랑을 할게요. 하나 대표적인 글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연구소가 생겼는 이래 인권센터라고 처음에 이제 생긴 지가 2004년도예요. 인천이 2004년도에 인권센터가 생겨가지고 가장 첫 번째 사업을 한 게 뭐냐? 그겁니다. 옛날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철도에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시각장애인들이 대우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국가를 상대로. 그런 상태에 제가 이분이 저희 연구소에 이제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 연구소에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상담을 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소에 인천의 연구소에 자문 변호사가 7명이었거든요. 7명이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해서 이제 한 분인데 가니까 반대를 하고 소송을 안 돼. 국가를 상대로 한다는 게 이제 그때만 해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졌어. 열심히 했어. 인천에서. 패소했지. 근데 제가 사무국장이면서 이제 인권센터 맡아 있는데 아무나 하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 뭐냐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아시잖아요. K를 짚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철 타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영등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각장애인이고서 그리고 가족 사모님도 장애고 이분 목사신데 그래가지고 연구소에서는 변호사님들이 다 안 된다는 거야. 항소하려고 하니까 서울고등법원에 그 1심에서 증명은 굉장히 어렵다 하면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 돈이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이 떨어져가지고 청구한 게 몇 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인지대가 아시죠? 청구하는 게 많을수록 인지대가 올라가요.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후원의 마음도 열고 이제 내가 월급 받는 걸 갖다가 이렇게 50%만 가져가고 50%를 갖다가 그거 내가 계속해서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 사장님 차해가지고 졸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대부분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는 이거를 갖다가 사회에 이슈화 시켜야 된다. 그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갖다 알아야 되지 모르고 당하고 있으니까 대부분까지 가겠다. 이러한 결의로 했더니 이제 그냥 이사장님이 수긍을 하셔가지고 후원의 마음을 개최했어요. 개최하고 저희 월급 이제 하지도 않고 이제 했었죠. 그게 바로 2004년도 해가지고 10월달에 지고 2005년도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딱 2005년도에다 이게 일부 선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1심하고 2심하고 3심하고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틀려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손해를 갖다 매길 수 있는 그런 게 틀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매덕을 갖다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몇천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했죠. 그 이제 화해를 했죠. 요거는 이제 판결로 난고 그게 뭐냐? 여러분 스크린도어라고 아시죠? 네. 그 문 이렇게 전체를 타시면 스크린도어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전에서 그거를 갖다가 못했다.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그 이제 했죠. 왜냐하면은 2015년도까지 1호선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전철 노선은 새롭게 건설하는 노선은 다 처음부터 스크린도어를 하고 그 전에 했던 것은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경제가 허락하는 한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하해 권고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갖다 국가가 굉장히 손해가 많지만 사회적 약자인 젊은이,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국가의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호선에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지만 많이 했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거 하는데 스크린도어 하는데 제가 영향이 엄청 컸다는 거 이거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뭐 중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지소에서 이광사라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공익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다 그런 글을 올렸던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거 누르는 거 그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어가지고 어린애들이 못 누르게 장난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옆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전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산을 꼭 많이 다녔어요. 비가 안 와도. 왜? 앉아가지고 못하니까 높은 데 있는 그거 눌러가지고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전혀 못 쓰잖아요. 어린애들도 못 쓰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나온 거예요. 휠체어 타시는 분도 할 수 있고 어린애들도 할 수가 있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인천에도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그 14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이 있고 그 전에 또 큰 행사 국제적으로 있어가지고 한 게 가장 중요한 게 편의시설이었어요. 편의시설을 저희가 다 조사하면서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뭐 얼렁뚱땅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죠.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예전에는요. 국회에 엘리베이터도 그렇지만 엘리베이터가 20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정의아 의원이라든가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그 여자분 있었어요. 휠체어 타시는 분. 그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 옛날에 장향수 의원 휠체어 타시는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국회의원 가면요. 국회의원들만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바꿨습니다.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라든가 많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때 17대 국회의원부터 그런 정도가 있었고 이제 요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많이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 돈은 2억 몇천만 원 했는데 1억 5,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고 또 요것도 2010년도가 13년도가 하여튼 요거 나왔는 건데
제가 왜 감수성,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지금 그 강서 그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인천에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7개 있어요. 7개 있는데 제가 특수학교뿐 아니고 인천 시내 학교를 갔다가 수십 번씩 다니면서 제가 나중에 신문을 보면 알지만 쭉 이렇게 인권교육과 장애 체험을 갖다가 했었어요. 엄청 오랫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를 갖다가 그걸 했는데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 굉장히 중요한데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그런 거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시면 청력은 능력이다. 여기 그때 나왔었거든요. 청력은 능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청력은 능력이다 이렇게 하니까 농아인들, 이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 그 농아인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귀가 안 들리는 분,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벙어리 이런 분들을 훔쳐가지고 농아인이라고 해요. 청각만 하실 때는 농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보청기가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이 세기 보청기에서 이렇게 그 청각장애인 청인회에서 국가인권이라든가 이런 댕기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차별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2019년 9월 15일에 세계보청기에서. 아니 청력은 능력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청각장애인들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하고 대단히 길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차별, 뭐 가족적인 차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과문을 냈죠. 공개 사과문을. 그래서 요거 신문에 내고 방송에서도 하고 그 다음부터 그거를 못하게 홍보 광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지만 예전에 같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만큼 사회가 그래도 성숙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2010년도쯤에는. 그리고 이것도 요거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오는 건데 교수가 무심코 그냥 장애인 학생한테 이렇게 던지는 그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인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 교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받게 하는 거예요. 교육받게. 여기 보시면 그 32조 차별금지법에 32조에 있는 건 위반했다 이러면서 교육을 몇십 시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학생을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른 교실을 분반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은 그 강의를 못해 이제 그 제목으로 강의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뀐 거지 사실은. 그리고 학생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은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 그때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있을 때는 모니터를 많이 했어요. 연속극 모니터를 할 때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설정을 장애인들의 그 유형에 따라서 막 했었어요. 그래 그런 걸 갖다 모니터 하면서 많이 시행했습니다. 고치고 공개 사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굉장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유로 하지 않았죠. 왜?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경찰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자꾸 교육하고 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경찰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그렇고 지역 경찰하고 이제 장애인 인권 관련된 단체, 장애인 단체에서 같이 교육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알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이라는 게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장애가 뭐 이제 결정되는 거, 이거 장애다, 장애다. 그거는 국가별로, 나라별로 뭐 솔직하게 다 틀리는 겁니다. 사회가 정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요런 장애인이라고 하자. 뭐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거, 첫 번에 예전에는요, 장애인 문제가 15개밖에, 5개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줄 아세요? 16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15가지죠.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16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16가지가 뭐 16번째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 15가지입니다. 15가지. 근데 16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나누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보십시오. 장애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합의되는, 사회가 합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희귀 난치성 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장애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다 장애라고 생각했고 국가에서 도와줬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하고 참 많이 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선시대가 많이 좋아졌다면, 조선시대는 중세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못 썼어요. 평민들은 언어도 못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은 이렇게 대들까. 그리고 장애인들도 장애인이라든 어린애 태어나면 그냥 죽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다에다 빠뜨리거나 뭐 이렇게 죽였죠. 살려주지 않았다면 국가에 도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시대 그러지 않았죠. 조선전기에 유명한 성공 세종대왕, 후기로 따지면 우리가 존경하는 정조대왕,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 공부해보면 야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이 보면.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는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장애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요거 이제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용어와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하기는 그렇고, 이거 앞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 마도마 부족민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여기 또 청각장애인 여기 버나드 섬의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나바오 인디언 이야기. 왜냐하면 그 어떤 섬이라든가 그 나라라든가 부족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에요. 왜? 다 그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주축 세력이에요. 주축 세력. 주축 세력. 왜냐면 여기 차별 없다잖아요. 차별 없다. 아프리카에 뭐 발가락에 두 개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5개다. 우리 발가락에 5개 아니면 장애인이다. 이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2개야. 2개로 이렇게 만들어. 중국의 옛날 전족 발 작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작은 저 신발 신어가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인이가 여기 밑에는요 엉덩이 짝꿍댕이 이렇게 그럴 때 찔룩찔룩 하잖아요. 그 짝꿍댕이 궁뎅이 그런 분이가 미녀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뭐 안 좋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농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리지 않던 여기는 장가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이 다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거를 못해. 주체 세력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가 있든 없든 들리지 않든 하여튼 수화를 그냥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주류 세력이 들어가려면 자기가 수화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 개념이라는 게 사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 그거 정해지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좀 이렇게 또 이야기하자면, 아까 했고, 여기 보시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었어요. 이건 뭐예요? 역지사지잖아요. 그 위에 여기 이제 딱 있어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90% 후천적 장애인이다. 장애인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비 장애인이다. 이렇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비라는 게 빗자가 준비된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된 장애인 한문으로. 이걸 보시면 역지사지 요거 무슨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땅지밖에 모르잖아요. 땅지하고 역지사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은 똑같은 그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처지지자예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이 다 땅지라고 이야기해. 땅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지사지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거 뜻을 알아야지. 얘가 처지지자로 쓰인다는 거지. 그러면 처지지자를 갖다가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 이런 거예요. 되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른 사람 입장에 헤아라 보라, 헤아라 보고 활동을 하는 거고 말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 대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장애인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거 장애인 출연율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5%도 안 됩니다. 장애인 출연율 인구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1년도 제가 강의할 때 늘 했던 건데 요거 한 4.9% 정도. 2015년대 와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숫자가 줄었다고 나와요. 7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통계를 갖다가 2017년도 7월달에 나오는 겁니다. 1년 후에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아직까지 2017년도를 못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나가는 거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HO에서는 그 나라의 최소한 장애 인구를 어떻게 보냐면 10%를 봅니다. 국민의 10%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5%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하고 일본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 서구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중세만 유럽이 그랬지 민주주의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틀립니다. 5.1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만 10%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인식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가족 행사라든가 참여 안 시키고 골방에 가둬놓고 뭐 이렇게 부끄러워했어요. 손님이 찾아오고 이러면은 저렇게 안 했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떳떳하게 하지 않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19.3%예요. 장애 출연율이.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10%가 넘고 호주 보십시오. 2003년도에 이미 20%인데 지금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도 14%가 넘잖아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 스웨덴 보십시오. 잘 살고 있고 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장애 출연율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국가에서 많이 책임져 주는 거죠. 복지 혜택으로. 그러다 보니까 높은 겁니다. 아니 국가에서 혜택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장애 등록하는 거죠. 등록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다 보살펴 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서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는 겁니다. 캐나다라든가 미국으로 이민 가요. 왜? 자기 자녀 때문에. 저는 4년 동안 있으면서 뭐 미국, 일본, 대만 여러 나라를 갖다 복지 그런 게 이제 그 시에서 보내줘가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나라에 아까 직업 제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야. 장애인들 천국이고 제가 여기 잘 알던 분들도 그거 가가지고 있더라고. 장애인 학교가요. 장애인들 하는 학교가 그 지역에서 최고 명문이야. 왜냐하면 시설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잘 사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끝내주게 해놔. 엄청 큰 교실에 애들이 두세 명밖에 없어. 두세 명밖에 없고 그냥 뒹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책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도네이션 그거 하는 거 사회적 책임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 현판에 딱 그 입구에 학교 교문 앞에 현관에 쫙 이름이 있어요.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 수세로 붙어 있어요. 그런 거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만큼 복지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많은 거예요.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시고 아까 이야기했고 자 이건 좀 약간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에도 있고 이런데 조선시대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장애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애는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치 뭐 이렇게 그런 병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장애는 무조건 하고 고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을 때 장애로 봐요. 등급을. 그 장애인 등급이 몇 등 얼마 가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10등급. 이야기 해봐요. 괜찮아. 우리끼리는. 7급.
In the past 90 days, 3 people saw their lives change dramatically after investing in Bitcoin.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Over $13,837.45. 6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종류마다 다 틀려요. 무조건 하고 어떠한 아까 말한 16가지, 15가지 장애 이제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이 등급이 똑같지 않습니다. 1급부터 6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장애인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1급이 없는 장애인도 있고 2, 3급, 1급부터 3급까지밖에 없는 장애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은 3급까지 올 6월달부터 작년 2016년 6월달부터 바뀌는 게 활동보조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1, 2급만 해당했었어요. 국가에서 도와줬는데 작년 6월달부터 3급까지도 이렇게 이제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가 있는 좀 복지혜택이 약간 좋아지긴 했죠. 그런데 말하자면 6급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걸치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장애를 그냥 하나의 질병으로 봤어요. 크게 보지 않고 하나의 그냥 이렇게 질병지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질인, 내가 한문 하나 칠판에 넣었는데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독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잔질인, 요거는 몸에 질병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그 다음 폐질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폐병이라든가 옛날에는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요, 임금들도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 많고, 그냥 실질적으로 정신분열, 정신장애라든가, 안 그러면 굉장히 종기 나가지고 12명의 임금이 죽었어요. 한 명부터, 태도부터 해가 27명의 조선시대 임금이 있는데, 그리고 임금의 그렇게 뭐 아들, 딸 있죠. 옹주, 공주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들이 있는 사람, 그거 말하는 그 사람 많고. 그런데 그거는 다 이제 나중에 한번 보면 알 테고, 어쨌든 간에 이거 잔자라는 게 중국에는 아직도 잔질이라는 장애인을, 그리고 일본도 우리보다가 아직도 그런 건 후진적이에요. 그 용어 사용이. 우리는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자라고 했는데, 장애자는 자자는 놈자자예요. 장애를 가진 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좀 약간 틀리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장애인 복지법이 2003년도에 바뀌어서 그렇게 됐고, 장애인 유형이 5가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지금 아까 15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장애인은 신체 장애인하고 정신 장애인이 나눠집니다. 크게. 신체 장애는 신체 내부 장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애, 몸 바깥에 있는 장애, 눈을 딱 보면 장애라고 알 수 있는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장애, 머리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가 공식적인 거고, 그 나머지는 용어를 바꾸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발달장애인 뭐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되는데, 그냥 15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독질인,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린 사람,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아직도 중국에는 용어가 잔질인이라고 그래요. 잔질인 협회, 장애인 협회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거 잔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조선시대 때는 직업과 자립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국가에서 책임져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부분 장애인의 뭐냐면, 여기 전복, 그 다음에 독경, 이제 전복 점치는 사람, 이제 시각장애라든 점치는 사람이 말하는 독경도 똑같아요.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있으면은 가가지고 기구제 같은 것도 지내면서 이럴 때 다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해줬어요. 시각장애인도 간직에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음악을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인데 음악을 잘하는 거야. 검고도 잘 타고 다 했어. 여기 가정 맹민제라고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그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원, 요거는 또 여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뭐 왕비라든가 공주 이제 그 생일 때 와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고, 또 요거 명통시라고 있어요. 명통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단체는 세계적인 장애인 단체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이런 단체가 있었다 이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라니까. 처음 명통시라고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했고 뭐 나와가지고 일하고 이러면 속된 말로 뭐 돈도 주고 그러면 이제 뭐 집도 주고 쌀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체장애인들은 뭐 안경잡이라든가 안경쟁이, 우리가 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문가. 그 그물장, 그물 만드는 거, 배 그 하면은 그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뭐 어느 장애인은 또 대장장이 아시죠? 칼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은 다 직업을 줬어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벼슬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돼 있고, 그거를 갖다가 안 해줬을 때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장애인들 갖다가 업신여긴다든가, 만약에 그 이제 내가 인권적으로 못 갔거나 이렇게 되면 가중 처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국가에서 문책을 하고, 만약에 그 고을업에서 있잖아요. 장애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대했다 이러면은 고을의 등급이 낮아집니다. 한 등급씩. 한 등급씩 그 대야만이 이제 그만큼 지원이 되는데, 속된 말로 한 등급 낮아져요. 등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을 수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많이 다 다른 거죠. 네. 그건 뭐 또 거기 있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대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상의 차별이 분명히 있잖아요. 조선시대들은 반상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 중에서 가문에서 장애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장애인가 있어도 다 합니다. 똑같이 가도 봐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다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뿐 아니고, 속된 말로 양반이 아닌 사람도 재주만 있으면 다 썼다니까. 국가에서 벼슬지도 하고 다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거 오히려 여기 보십시오. 척추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요즘 말하는 고추에 고추인데, 이렇게 고추인데, 허주라 그런 분은 아주 그냥 우의정 좌의정까지 그냥 처음부터 우의정 좌의정 됐겠어요? 밑에 판서부터는 거쳐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의정은 못했지만 좌의정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요 또 지체장인 한쪽 다리밖에 없어요. 요 연지환 우의정, 이분은 우의정까지 갔는데 이분도 다 하셨어요. 그래 얼마나 임금이 굉장히 폭손하게 했나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학식도 높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한 짝밖에 없으니까 버티기 어렵고 막 이런 데 기우제 지내고 이럴 때, 넘어지고 이럴 때도 다른 사람이 막 조롱하고 이럴 때도 임금이 그분을 편을 들어가지고 계단이 좁아가지고 넘어졌다고 두둔하고 이러면서 그런 게 다 나와요. 그 책에. 그게 대단한 겁니다. 임금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 이덕수라 그런 분도 청각장애인인데 형조 판석 뜻에가 대지한 대사까지 다 쫙 이렇게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데, 근데 이분을 갖다가 뭐 임금이 요거 나와 있어요. 임금이 청각장애인을 갖다가 동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 그 중국에. 아니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잖아요.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 니나 내나 다 똑같지 않냐?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가지고 아니 아는 사람들도 그거 다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중인 총명서가 있는데 그 역관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을 두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냈어요. 외교 사절로. 그러니까 얼마나 터인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 그리고 공서린도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말하는 정신장애인이야. 요즘 정신장애. 정신장애라는 게가 우리는 1급부터 3급까지 있어요. 정신장애는 따로요. 그게 좀 틀리죠. 발달장애인하고 이렇게 좀 틀리는데, 정신지체하고. 건규는 또 간질장애. 요 간질도 15가지 안에 들어. 간질이 장애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들어야 알지. 간질을 갖다가 하는데, 간질을 갖다가 장애인지 알아야만이 등록도 하고 국가에서 대우도 받고 그럴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바뀌었어요, 법이. 간질 장애인이야. 예전에 시골에 장애인, 간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 장애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이 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신미수라 그러면 대단하신 분인데, 안전병이야.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시장에 가면, 전통시장에 가면은
고무 이렇게 해가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물건 파고 이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장애입니다. 심희수라고 하는 분이. 그 영국주 무사 이런 것도 저보고 뭐 우의정인가 했어요. 사실은. 바로 신자교라고는 시각장애인인데 성균관 사생부 성균관에서 그 젊은 사람들 교육하는 교수예요. 교수. 요즘 말하면 교수. 그러니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다.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대로 다 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다 썼어요. 그리고 지위도 줬어.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안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뚱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뚱뚱하고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 마니아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요 만상의 차이가 충분히 굉장히 있었으면 심했고 옷을 갖다가 의관정제라는 게 되게 중요시해요. 의관정제라는 건 갓 쓰고 돋보 입고 쫙 이렇게 옷을 갖다가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종기 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벗어 던지고 이렇게 맨몸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도. 그러다 보니까 임금들이 많이 죽은 거야. 12명이라는 사람이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간복 입고 이렇게 그 임금 그 용포 입고 있잖아요. 죽겠는데 지금 덩어리가 종기 나가지고 그래 막 세종대왕한테 머리 끝까지만 이렇게 열이가 올렸는데도 그걸 옷을 못 벗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었어요. 임금들이. 그러니까 의관이라는 게 그런 옷을 갖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참 많았어요. 문인들 여기 보시면 이제 문인 청각장애인 시인 고순이라는 안전뱅이도 시인 지역으로 분도 있고 시각장애인 전복가 그 정치는 사람 시인 유은태라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 보면요 중국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놀리는 거야. 이걸 갖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썼다. 그러니까 놀라서 빠지고. 서예가, 이거 하가 서예가는요, 우리가 체국이라는 사람 잘 알죠? 서예가. 할 정도는 없어요. 어느 장애인 서예가 눌리라고 해서, 이게 어느 장애인은 눌리는 게 말이 어눌하다 이런 뜻에서 눌리는이야, 그 사람이. 그 어느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조광진이라는 분이 얼마나 서예를 잘 썼냐면, 통달한 거야, 중국에.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사람 서예 글씨를 갖다가 하려고 야단 다닐 정도로 했고, 우리 김정일이라는 아시죠? 수사. 이분을 갖다 그렇게 칭송할 정도로 대단한 필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음악가 또 많죠. 음악가들. 시각장애 퉁소. 김철이라고 하면 퉁소에 대해서는 대가야 돼요. 그리고 뭐 관현명이 아까 요 관현명이는 국가에서 하나의 이런 그 직업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이반 뭐 김복상 전부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김복상 같은 분들은 국가에서 임금이 자기 같은 한마디 말하면 그 이제 공무원 요즘 말하는 공무원 그걸 저걸 줬어요. 굉장히 대단한 그런 걸 줬고 요거 간접 맹인이가 그런 거예요. 맹인이 그런 걸 하는 시리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시간에 전학이 요 간접 맹인 중에 있고 검은고의 명인 이마지 검은고의 명인이에요. 그리고 검은고가 요 가야금하고 또 틀리지만 아쟁, 김문란, 성관지 그리고 또 요 분도 시각장애인 김문란 선생님도 아쟁의 대가인데 원래는 시각장애인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균관에서 진사라는 벼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아쟁을 열심히 불러갖고 나 이거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의 특출한 직업을 장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쟁을 갖다 배운 거예요. 아쟁에는 대가가 된 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또 요 윤동형이라고 분이 있는데 명인이야. 가야금에 대해서 명인. 얼마나 가야금을 잘 쳤냐면은 그래가지고 얻은 게 별명이 벼로가 검객입니다. 검객. 가야금 금자가 써가지고 검객이에요. 우리 칼자 쓰는 게 검객 알고 요거 가야금 검자 그렇게 불릴 정도로 하여튼 조선시대 때는 조그마한 재주만 있으면 다 불렀고 특히나 그 세종대왕이라든가 또 지화나 그런 분이 있긴 한데 정조 같은 분은 조그마한 재주도 아끼고
우리 정주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또 한두 시간 해야 돼. 그럼 그분이 왜 우리가 정주에 대해서 신혼 공부를 하냐, 이게 뭐 썰을 풀려면 진짜 한두 시간 해야 될 건데, 그분이 엄청나게 또 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대단합니다. 우리들한테 준 게, 영향을 준 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쓰냐 하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예요? 장애. 글자하고 저 앞에 거는 운전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돼. 제가 이제 이쪽에서 교통요수원이라고 아시죠? 운전하는 사람들 한 번에 교육을 하면 몇백 명씩 교육받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장애인 차량 끄시는 분들도 아시죠? 장애인 차량이 따로 있어요. 장애인들을 태우는 또 부르고 오는 건데, 제가 그런 분들뿐 아니고 교통요수원에서 교수를 갖다가 몇 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장애인 마크입니다. 이게 장애인 마크예요. 장애인이 앉으라고 하는데 자리 같은 거라든가, 여러분 잘 알죠? 백화점 가든가 안 그러면 전철, 뭐 그 다음에 자동차, 아파트의 차량, 가장 좁고 좋은 위치, 가장 빨리 아파트 들어갈 수 있고 가장 빨리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갈 수 있는 자리에 장애인 차량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마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외국은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요걸 갖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 맞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시면 제가 그때 그 사람이가 이야기하던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거하고 틀릴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 파란 거는 누가 밀어주는 거 같고 앞에 있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예, 그 바로 그겁니다. 야. 이게가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인식의 전환인 거지. 옛날에는요, 장애인들은 자기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뭐 대표적인 점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장애인들마다 아까 15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말씀 16종류가 그랬대. 그런데 15종류가 있다고 그런 것은 장애인 그 15종류 유형마다 그 심볼이 다 있을 때 따로.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어요? 휠체어로 이렇게 했을까요? 장애인 전체 인구 중에서 50% 넘게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휠체어 타는 걸 표시가 낚여놓습니다. 장애인 그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체장애인이 50% 넘어요. 장애인 인구 중에서 그만큼 그렇고. 근데 요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요렇게 예전에는 휠체어를 갖다가 무조건 자기는 안 해.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안 해. 누가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됐죠. 그 수동적일까 능동적이 아닌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이제 법에 딱 나오고, 장애인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하고 글을 써가지고 뭐 모르면 딱 어찌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옮기는 거야. 시설에 가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전부 똑같아. 신발 똑같아. 아니 내가 신발 다른 거 신을 수도 있고 머리를 다른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전부 똑같은 거 안 입어도 되는데 옷을 시설이 예전에 다 똑같았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 무조건 하고 그 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원장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그거 다 인권 문제예요. 다 걸려요. 그 정도로 틀리게 졌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에 대한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장애인도 내가 스스로 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마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 바뀌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이거 마크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도 장애인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바뀐 겁니다. 그냥 막 바뀐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떡 줍니까? 안 줘요. 우는 아이 떡 준다고 저 준다고 그러죠? 그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크가 바뀐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능력은 장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제가 청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입니다. 능력하고 장애하고 상관없어요. 굉장히 장애인이 가진 분일수록 천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뇌병변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중에서는 굉장히 천재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요.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무능력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나중에 그림 나올 텐데 뭐 안슈타인이라든가 그 뭐 진짜 스티븐 호킹 같은 분들 다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은 다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뭐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조선시대 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를 여기다니까요. 장애인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 보통 범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걸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고 국가 대사에 와서 악기를 다루고 기우제를 갖다가 임금하고 같이 드리고, 이거 아실 거예요. 정조대왕님께서 여기 능연을 갖다가 수원까지 하는데 화성까지 가잖아요. 가는데도 그 시각장애인들이 나와가지고 감복을 쫙 입고 와가지고 앞에서 독경을 외웁니다. 칭송하는 글을 갖다가 막 그렇게 외워가지고, 그래서 길잡이가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조선시대는 틀렸어요. 완전히 틀리고 대우가 틀렸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과 있고 차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그런 동정론이 또 이랬던 때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요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이고 인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회 통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강서 그 문제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장애인들이라고 해가지고 해당한 섬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 좋은 산속에 장애인 시설 지어놓고 죽을 때 돼야 나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나오죠. 네, 옛날에 그랬었어요. 거기서 그냥 집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어서 나오든가, 죽어서도 못 나오지, 어디 거기서 있겠지, 가족들 찾아가지 않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접근성 좋은, 고통이 좋은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는 게. 그래야만이 사회활동하는 데도 좋고. 아니 거기서는 그 사람이 나가자 그래야 자기가 할 수 못잖아요. 다 거기 원이라든가 어디 시설에서 앞으로 이제 바깥에 한 달이고 뭐 일주일 뭐 어떤 그런 나올 그게 있어야만 나오는 거야. 목욕하러 단체로 나오고 뭐 쇼핑도 단체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데 많아요. 그거 다 인권 문제가요. 사회 통합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꼭 하셔야 되고, 더불어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함께, 투게더와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게 있어. 우리는 마누라까지 우리 마누라야. 맞아. 내 마누라가 아니고. 그 용어가 우리라는 게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이제 장애 아까 이거 편견, 다름, 틀림. 그 용어 자체가 장애인이라고 다르다, 틀리다. 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이런 씁니다. 틀린 거 아니죠. 다름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차이와 차별. 차이와 차별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하고 뭐 키가 적고 작고, 뭐 안경을 쓰고 안 쓰고,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이럴 때 이게 차별받는 것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이고, 또 여기 이제 그 장애인도 똑같이 이제 요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 사람들도 쓰고 싶을 때 쓰고 사고 싶을 때 사요. 이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요,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가 안 하지만 그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식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엄청 많이 줘요. 그 시설 장한테. 그러면서 겨울 되면 난방비도 따로 받지, 옷 주라고 또 따로 돈 나오지, 다 있어요. 그다음 명절 때 다 돈 나와요. 새로 따로. 그런 걸 갖다가 옷 사 입으라고, 설립, 뭐 추석비, 겨울에 춥다고 난방비가 딱 한 사람한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고, 또 머리하고 신발 사면 나 나이키 사고 싶은데 돈을 갖다가 그 통장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그 시설에 그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든지 관리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못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공금 횡령되고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가 돈이 가니까 뭐 몇백만 원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에 있는 분도 통장에. 그러면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야. 오늘 내가 머리 하고 싶으면 머리를 딱 이렇게 멋있게 연예인 중에 누가 재달라고 그러고, 그럼 신발도
아시죠? 겨울에 털신 요국에 요 털이 요렇게 있는 거 옛날에 어르신들 시골에 진짜 그런 건 일률적으로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키 신발 뭐 다 좋은 놈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디다스 이런 거 신고 있어요. 틀리는 거죠. 그리고 속옷 똑같았어요. 똑같아가지고 이름을 갖다 적어놔. 거기다 이제 바늘로 떠가지고 누구 속옷 이런 다 적혀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속옷 내가 사고 그 칼라도 멋있는 거 다 틀려요.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인권 수렴에 그거 다 걸려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뭐 이제 다 아까 이야기했고 비장애인 이야기했고 여기 장애인이 아니다 뜻이에요. 장애인이 아니다. 이게 한문으로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비자. 그런데 또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얘가 준비된 장애 유비무한 걸 때 그 비자예요. 우리는 90% 안에 있지만 10% 안에 있지만 90% 후천적인 90% 안에 갈 수가 있는 예비 장애인이야. 준비된 장애인. 그러니까 함부로 역지사지에 대한 것을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같아요? 정말 지지.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인 관념, 고정관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 좀 약간 강의를 많이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그거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보시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겠지. 네, 이거는 알겠지. 바로 첫 번에 안 느껴서 틀릴 수도 있는데 여왕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분들이가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름 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유명한 분들 아시죠? 케네디도 여러분 키리브. 예? 키리브 아니야? 헬렌 켈러. 켈러입니다. 키리 부인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베토벤, 예. 에디슨, 아인슈타인. 요거는 알죠? 아나운서. 예. 낮에 아나운서 하시는 분. 요거는 엄청나게 시각장애인인데 굉장한 비율을 뚫고 대부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어떤 그렇고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 아시는. 케네디가 왜 여기 있을까? 톰 크루즈가 왜 여기 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즈벨트 이런 분들 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아실 거예요. 원장님. 강원래도 있고 강영구 박사, 박구성 뭐다 있고 톰 겨 크루즈 판사인데 장애인. 저 여배우 탐 크루즈요? 네. 예, 탐 크루즈 난독증 장애인. 난독증이 있어요.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 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체 장애, 정신적 장애 있는데 신체적 장애는 신체 내부, 외부 이렇게 있고 6가지, 12가지가 있는데 요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등급이 6등까지 있는데 다 6등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틀리잖아요. 신장 장애 같은 경우 2급에서 5급밖에 없고 심장은 1급에서 3까지 있고 4급은 없고 5급 있고 6급도 없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 요거 발달장애는 3급까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40분짜리예요. 10분짜리, 9분. 영화가 그 책자를 갖다가 드라마가 아니고 그거 역사 채널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다 끝내고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할 때 1시간짜리 한 적 없어요. 이거 볼 2시간짜리인데 그냥 요거 이제 하고 제가 요걸 하면 처음에 그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끊고 그 영상물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받은 그에 있어서 요걸 딱 보면 굉장히 조선시대가 참 대단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건데 하시고 나중에 뒤에 있으면 또 다른 저걸로 해서 이거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 다른 이야기한 거 우리라든가 함께 이런 것들로 생각해도 좋겠고 아시죠? 강서 그거 특수학교 그거 이제 뭐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조희연 교육감이 와츠 작가 요 밑에 형사단 왔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서울에 구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몇 개 구예요? 14개인가? 신문사 사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경기도는 25개. 여기
5개. 서울에 구가 25개입니다. 아, 25개 군데 그렇게 된 거야? 지금 현재 19개. 아, 34개. 19개 34개구나. 경기도는. 깜빡이. 특수학교가 있어요. 아니 29개인가? 그러면서 앞으로 5년 안에 5년 안에 자기가 18개를 더 특수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 아까 장애인 학교가 7개가 있다 했잖아요. 7개가 있는데 제가 힘을 써가지고 한 개가 미추홀 학교라고 6번째 학교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똑같이 지역민들이 그렇게 님비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소가 나서가지고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만들었어요. 잘 지역민들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결될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제가 요까지 하고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강사분 오셨네. 네, 다들 잘 들으셨죠? 네, 이 교육은 그 대학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의 교육으로서 정말 조선시대의 그 장애인,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교육이 저한테 되게 능력 위주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강의였습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광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시간이